자, 그렇다면은 이제 이러한 인공지능이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예를 들어서 그 자국 언론에서 보도하지 않는 내용을 외신에서는 보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인공지능을 통한 번역기가 그것을 번역을 해준다면 지금 번역기 수준보다 더 높은 번역기 수준을 요하겠지만 그렇게 된다면 언어적인 장벽이 좀 해결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또 이주자들이 정치에 참여할 때 본인이 원래 속해 있던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점을 좀 보완하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보편적인 정보의 접근성이 가능하다. 일단 인공지능이 참 데이터에 대해서 아주 자유롭고 또 강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민주주의에서 간접민주주의로 넘어가게 되면서 그 간접민주주의의 한계점을 우리가 데이터로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신영일 아나운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걱정이 많아서 그런지 그 인공지능이 이제 발달해서 이제 이게 어떤 민주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글쎄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제 인공지능을 좀 의심하고 이게 과연 잘할까 하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좀 무관심해지고 알아서 잘하겠거니 생각을 하면서 우리 전체가 그 민주주의에 좀 관심을 가지고 직접적인 참여자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방임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좀 있습니다, 저는. 예. 그러한 양면성들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인공지능이 그래도 뭐 긍정적인 측면을 아마 또 가지고 있을 거거든요. 그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공지능이 갖는 긍정적인 측면은 첫 번째는요. 제3의 거버넌스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그리고 실시간으로 모든 정보들을 접하게 되니까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정부나 민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는 부분들을 직접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됨으로써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정보 접근성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누구나 싼 값에 어느 정보나 접근을 하게 됨으로써 디지털 자유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나쁜 짓, 부정부패, 어떤 권력으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모든 정보를 얻게 됨으로써 디지털 자유주의가 실현될 수 있는 그러한 또 장점이 있고요. 자, 세 번째로는 이게 이제 인간의 자유의 영역이 확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사실 오늘날 정보가 너무 많아요. 과잉 정보입니다. 어떤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중요한지 가치가 있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인공지능을 돌리게 되면은 분류를 해줍니다. 내가 필요한 것들 제공하게 돼요. 사회 문제라든지 우리가 바람직한 사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과잉 정보로도 벗어나서 인간의 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러한 측면이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공정한 사회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부정부패라든지 또 불공정한 편견, 학연, 지연 뭐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사실은 좀 더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좀 더 사회 질서가 공고해질 수 있는 그러한 긍정적인 측면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한 4가지 정도로 해서 인공지능이 끼치는 긍정적인 측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우리가 인공지능이 정치 활동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면서 생길 수 있는 준비해야 될 건 뭐지? 뭐 부정적인 측면을 한번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아무래도 기계가 사람의 일을 대신하는 거다 보니까 일자리가 감소할 거고 얼마 전에 이루다 관련해가지고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좀 더 빈번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지배층이랑 피지배층이 인공지능의 소유 여부에 따라서 구분되지 않을까 뭐 그런 우려도 듭니다. 데이터를 많이 인간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그걸 선별해낼 수 있다는 게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공지능의 장점이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공정하게 가려질 수 있을까 하는 점에서 우려가 들거든요. 알고리즘이 자신의 알고리즘을 스스로 수정하고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을지 그런 점에서 우려가 됩니다.
네, 두 분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한 분은 양극화 문제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한 분은 단합 문제는 사실은 인공지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부정적인 측면을 말씀을 하셨는데 먼저 제가 생각하기에는 첫 번째로 부정적인 측면은 뭐냐면은 이제 인공지능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주요 원동력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인간을 빼고 인간의 상상력이라든지 인간의 자아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빼버리고 모든 것을 기계에 맡기게 됨으로써 사실은 인간의 정신 이러한 것들이 지식세계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인간의 자유가 훼손되는 이제 그러한 첫 번째 문제점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인공지능이 너무 의지를 하다 보니까 인간의 권위가 기계의 권위로 대체되게 됩니다. 자, 인간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자유 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결정하는 능력이 있거든요. 민주주의 가장 중요한 것이 스스로 자유 선택을 해서 그 결정하는 일정의 과정인데 그런 측면에 있어서 개인의 느낌과 자유 선택에 대한 자유주의를 이탈하게 하는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거든요. 또 세 번째로는 사실은 이제 아까 말씀을 우리 학생분이 하셨는데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될 수가 있다. 만약에 인공지능을 소유한 자본가가 그것을 갖다가 모든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면은 자본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과도 정치가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사회적 소외 계층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확대시킬 수 있습니다. 자, 인공지능은 학습한 것을 그대로 표출하거든요. 우리 사회가 불평등이 있다. 그럼 그 불평등을 그대로 배우거든요. 예를 들면은 남자 우월주의인 사람이 계속 학습을 시켜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권 신장보다는 남성 중심적인 사고를 가진 인공지능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죠. 마지막으로는 인공지능은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다 기록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모두 감시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면 서울에서 CCTV 있죠? 폐쇄로 TV, 텔레비전. 하루 24일 돌아다니면은 저희가 60에서 70번 정도 CCTV에 잡힌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20분 정도 내에 한 번씩 다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치 않더라도 CCTV에 다 감시당하는 수가 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인공지능이 민주주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공지능이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어차피 기술은 항상 양면성이 있어요. 양날의 칼과 같습니다. 저희가 기술을 개발하는 것은 사실은 인간이 해방을 하고 싶어서요. 부담되나 노동이나 어려운 일로부터 벗어나서 인간 자유를 만끽하고 싶어서 기술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인공지능을 사용할 때는 인간의 존엄성을 증진시키고 우리가 좀 더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들을 확대시킬 수 있는 쪽으로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인공지능 윤리라든지 또는 법적으로 인공지능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프로그램에 만들어졌는가에 대한 투명성이 확보되는 제도적 절차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우리 사회가 변하고 혁신하고 발전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뜻하지 않은 사건들, 감정적인 것들, 또 어떤 때는 저것도 말이 돼 하는 생각에 의해서 사회가 변화 발전하는데 인공지능은 사실은 모든 데이터를 얻어서 그걸 바탕으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확실성만을 추구하게끔 프로그램화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인공지능은 혁신이 쉽지가 않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측면들을 좀 잘 고민을 해가지고 인공지능을 통해서 우리가 민주적인 수구 과정 혹은 토론 과정 또 문제를 해결하는 이러한 과정들에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인간 중심의 민주적 절차를 중시하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그런 방향으로 인공지능을 만드는 사람에게 압력을 가하는 우리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